사실 계속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배신인가 아닌가 가지고 전당대회 주제가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관련된 여론조사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들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쭉 보셨는데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조사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선호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 전체는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이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봤더니 저는 이 지지표를 많이 봤는데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윤상현 4. 그리고 책임당원이 많다는 TK, PK 봤더니요. 한동훈 33, 원희룡 19, 나경원 17, 윤상현 4. 예. 1, 2, 3, 4는 비슷한데 여기서 또 나경원 후보가 18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지지율 봤더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38, 15, 15 이렇게 나왔던 부분. 그리고 네. 두 번째 TK, PK 봤더니 2, 3위 합치면 1위랑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여기 보면 예.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가 35% 내외가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대략 뭐 한 15% 정도만 한동훈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 1차에서 예산이 끝나는데 제가 각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 있는 분들도 우리 1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1차에서는 안 되고 결선 가야 돼요. 또 원희룡 후보 측도 뭐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번에 세게 한번 당원들을 향해서 캠페인을 해보겠다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해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반향감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한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제가 경남에 갔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랑은 좀 달라요. 이 분위기 바뀌었어요. 한동훈 후보 뭐 1차에서 안 돼요. 당대표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인 여론조사보다 본인이 만나는 지극히 적은 수의 당원들의 분위기와 뭐 여러 가지 눈빛, 말투, 뭐 악수 잡아보면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한동훈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인요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잖아요. 원희룡 후보랑 지금 손을 맞잡은 네. 걸로. 대단히 이제 훌륭한 분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무슨 뭐 개혁위원장인가 무슨 비대위원장 같은 형식을 했잖아요. 혁신위원장. 네. 당을 혁신을 하려고 했던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한동훈 나빠요. 한동훈 안 돼요.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 본인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배신자 프레임 참전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여한 위원장께서도 좀 다른 형식의 메시지와 캠페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관련된 방금 여론조사 지지율에 관련된 얘기도 박상원 교수께 들어보겠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계속 한 주 정도는 이슈에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 전 작년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호흡을 맞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요. 윤석열로는 더 이상 다음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선거를 치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현재로서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소위 반환 캠페인이 벌어진 거거든요. 포위 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포위 작전에 제가 원포인트 연대라고 그랬는데 친윤하고 비윤들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환 캠페인을 벌리지만 5월 동주라고 그랬잖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친윤은 1년 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비윤은 다음 우리가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바꿔 가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왜 단일화가 먹히지 않냐 하면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출발점이 같다면 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배신자 프레임이 강했던 이유는 출발점도 같고 목표도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동훈 소위 반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은 출발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소위 반한 연대, 약간 이게 소위 단일화가 지금 이제 쉽게 되지 않는 이유고, 결선에 간다 손 치더라도 예. 결선에 가서 만약에 결선이 된다, 50%를 못 가가지고 결선에 간다. 그럼 결선에 갔을 때는 그러면은 단일화가 잘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확장성이 있는 비윤 후보라면 조금 더 단일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강제된 거지만, 만약에 확장성이 적은 소위 친윤 후보가 2등이 될 경우에는 그 확장성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소위 반한 후보들의 이 단일화 움직임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한계를 갖는지, 그 답은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장 소장님께도, 그러니까 232 후보 간의 연대 반한 일종의 시종일관 박장한 교수께서는 두 사람,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비친윤 비윤이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창환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만 내보내려고 했었잖아요, 친윤에서. 예. 근데 나경원 후보만 내보내면은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은데 표 분산을 위해서 원희룡 후보까지 내세우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두 후보가 단일화해가지고 결선 가서 뒤집는다.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 그럼 원희룡 후보만 내보내죠. 그럼 1대1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너무 무리하게 대세의 흐름을 탄 후보를 꺾기 위해서 무리한,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로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다가 자기네들이 또 쫓아버렸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그냥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그냥 맡겨두시는 게 맞다.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